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관세사 김동엽이라고 합니다. 자, 저랑 같이 이번에 국제무역사를 대비를 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2018년도 국제무역사 1급 합격 전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제 소개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수업 내용 중에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다거나 혹은 의문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메일 주소로 메일을 주시면 제가 빠르면 당일, 늦어도 그 다음날까지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필요하시면은 해당 메일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제가 국제무역사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무역을 전공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전공을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해당 무역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 혹은 무역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국제무역사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이와 유사한 무역영어 시험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무역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렇게 시험 과목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역규범이라든지 무역결제 그리고 무역계약 그리고 무역영어 이렇게 총 4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시험인데요. 자, 이렇게 세부 과목을 한번 쫙 보시면은 이게 과연 어떠한 시험인가가 명쾌하게 나올 것 같아요. 보면은 대외무역법, 처음에 무역규범 쪽이죠. 그래서 대외무역법, 통상, 그리고 통관 및 환급, FTA, 전자무역. 자, 아마도 다른 것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FTA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자,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물품을 교역하기 위해서는 정부에다가 신고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물품이 나갈 때에는 수출 신고라는 걸 하고요. 그리고 한국으로 물건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수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통관에 대한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미 납부했던 관세에 대해서 환급을 받는 절차 이런 것들이 좀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FTA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특정 물품을 수입하는 데 있어서 FTA를 체결한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부터 해당 국가의 원산지를 인정받은 물품을 수입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FTA 조약에 따라서 세율을 조금 더 낮게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혹은 저율의 세율이든 아니면 세율이 0%가 되든 관계없이 그것들은 물품별로 따로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자무역이라고 해서 요즘에 많이들 전자화 시스템이 되고 있죠.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무역 쪽에서도 이제 점점 더 전자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해당 서류들을 메일로 스캔 파일로 보내줬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전자 서류를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전자식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우리 무역에서는 종이 서류를 좀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전자 무역 같은 경우에는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무역법이라든지 아니면 관세법 이런 부분들은요 무역규범 과목에서 법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법 같은 경우가 우리가 처음 볼 때는 되게 어렵고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해석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문 용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특정 상황에 대한 설명 없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처음 법을 접하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쉽게 설명을 예시를 들어갖고 해드릴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간에 무역 규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관세법, 대무역법, 그리고 통관, 환급, FTA, 전자무역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역 결제 부분에서는 대금 결제하고 외환 실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이렇게 두 군데가 나와 있는데 대금 결제 부분에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거의 30문제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총 40문제가 나오죠. 근데 30문제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대금 결제 쪽을 위주로 해서 저희는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대금 결제라고 하면요. 우리가 물품을 구매를 하고 대금을 송금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이제 판매자하고 만나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아니면은 제3자를 시켜가지고 내가 물품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나 대신에 해당 업무를 좀 해달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물품을 구매한 사람이, 즉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내가 언제까지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 증서를 써주면 그걸 받아와서 중간에 제3자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서를 팔아버린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덜 돈을 남기겠지만 예정된 일자보다 훨씬 더 빨리 현금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되겠죠.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배우실 거고, 특히 대금 결제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UCP 600이라는 규칙입니다. 그게 신용장 통일 규칙이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대금 결제 부분 중에서 신용장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추후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다음에 이제 무역 계약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무역 계약 실질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려는 사람하고 물품을 구매하려는 사람하고 양 당사자의 어떤 이해관계가 일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가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물품을 어디까지 인도해 줄 건지 이런 내용들이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여기 무역 계약 부분에서는 우리가 CISG라든지 아니면 인코텀즈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위주로 공부를 하실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송 부분하고 보험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요. 그 택배를 받게 되죠. 그럴 경우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게 되면 택배로 물품을 받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택배 배송, 즉 운송이 껴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물품이 분실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보험이 어떻게 처리를 해주게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A라는 국가에서 B라는 국가로 물품을 보낼 때에는 반드시 운송 계약이 체결이 돼야 되고요. 물론 이제 물품을 판매하는 자가 운송을 해주는데 본인이 운송 수단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상관이 없다라는 거는 딱히 운송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본인이 직접 보내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무역 쪽에서는 해상 운송을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항공 운송을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요. 그 다음에 좀 안정감 있게 물품을 운송을 해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항공 운송의 가장 큰 단점은 가격이 비싸요. 해상 운송은 가격이 좀 싼 편이고요. 그리고 항공 운송은 제한된 수화물밖에 실지 못합니다. 어떤 위험물이나 이런 것들은 좀 기피하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실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작아요. 배에 비해서. 근데 배는 뭐 몇천 톤급 이런 것들 배들이 있죠. 그래서 해상 운송이 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자, 어쨌든 간에 해상 운송을 사용함에 있어서는요. 중간에 되게 변수가 많을 거예요. 물품이 갑자기 뭐 망가진다라거나 아니면 배를 운반하고 가고 있는데 물품이 바다에 빠진다라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험으로서 안전을 담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역 계약에서는 실질적으로 무역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운송 보험 이 내용까지 같이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무역 영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무역 영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안타깝게도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아시는 분들은 되게 잘하세요. 근데 뭐 안타까운 건 아니죠. 근데 영어가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안타깝게도 여기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역 영어 우리가 토익 시험을 아마 다들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토익 시험에서 나오는 그 리딩 파트 있죠. 거기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나한테 익숙하다, 잘 맞는다라고 하는 정도면 사실은 무역 영어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무역 관련 법규들 그리고 무역 서식들 나오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위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대금 결제 부분에서의 UCP 600 아니면 무역 계약 부분에서의 CISG 아니면 뭐 인코텀즈 이런 것들이 영어로 조금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좀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룰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무역 서식들
무역 서식도요, 뭐 마찬가지로 토익에서 보면은 우리가 뭐 비즈니스 레터를 서신을 보낸다. 근데 뭐 문장의 배열로 알맞는 것은 해가지고 막 기역, 니은, 디귿 해놓고서 여기 막 섞어 놓죠. 근데 이거 순서를 맞춰가지고 디귿이 먼저고, 그 다음에 기역이 먼저고, 그 다음에 니은이 마지막이고, 뭐 이런 문제들 한번 풀어보셨을 거예요. 순서 맞추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뭐 해석하는 문제도 나와요. 영어 문장을 딱 하나 주고서요. 이거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해서 뭐 1, 2, 3번 해가지고 쫙 고르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국제무역사라는 과목은요. 이렇게 무역규범, 무역결제, 무역계약, 무역영어를 기반으로 해서 무역에 대해서 조금 특화되게 전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무역사라고 하면은 이렇게 여러 분야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분야들이 좀 어느 정도 난이도가 되게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대무역법이라든지 관세법, 그리고 뭐 FTA 특례법, 그다음에 뭐 UCP 대금결제 외환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하나의 과목으로만 구성이 돼 있어도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 개의 과목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중간에 이거를 조금 포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우리 시험에서는 범위가 넓다 보니까 너무 자세한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당 개념 파악이라든지 아니면 절차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만 파악을 하게 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위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게 우리가 한 과목당 100점 만점이거든요. 근데 과목별 40점 이상 그리고 평균 60점 이상 획득 시에는 합격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제1과목에서 45점을 맞아요. 2과목도 45점을 맞고요. 근데 무역계약하고 무역영어에서 각각 95점씩 맞았다. 라고 한다면 평균으로 치면 60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합격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거 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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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점 이렇게 맞았다라고 할게요.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평균을 계산해 보면 60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얼핏 보면은 이 사람보다 이런 두 과목은 월등히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합격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무역사는 조금 전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좀 잘하는 쪽 부분이다. 나랑 좀 맞는 과목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 부분을 좀 위주로 점수를 좀 많이 올려놓으세요. 그렇죠? 혹은 반대로 내가 조금 이거는 공부하기 좀 힘들 것 같은 과목인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조금 그 목표 점수를 조금 낮추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한 50점에서 60점 사이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하시고 자기한테 특화되어 있는 과목들은 조금 한 80점에서 90점 정도 목표로 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합격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 내용들은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과목별 세부사항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자, 난이도하고 같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대무역법하고 통관 및 환급, 요거 관세법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것들은 법 내용이다 보니까 처음 봤을 때 좀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잘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장 무역 같은 경우에는 한 3-4문제 정도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지엽적으로 출제가 되니까 이것들은 사실은 공부를 한다고 해서 맞추는 경우도 많이 없고요. 공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못 맞추는 경우도 많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그날그날의 운에 따라서 좀 많이 좌우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고요. 아마 좀 시사 쪽에 밝으신 분들은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역 결제 부분이에요. 보시면은 대금 결제가 한 28문제 그리고 외환 실무 쪽이 12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금 결제 부분들은 우리 비신용장 방식이라고 해서 송금 방식, 추심 방식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UCP 600은 신용장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조금 자세하게 보시도록 할게요. UCP 600 같은 경우에는. 자, 그다음에 외환 실무 쪽은요. 우리가 이걸 기출문제 좀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무역 결제 쪽은 전략을 짜시는 게 대금 결제 부분에서 많이 득점을 하고 외환 실무 쪽에서는 조금 낮게 점수를 획득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혹시 외환 실무 쪽 관련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관련 전공을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쪽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되겠죠. 다음에 이제 무역 계약 부분 보시면 무역 계약에 뭐 CISG라든지 아니면 인코텀즈, CISG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최초에 물품 판매자하고 구매자가 서로의 의사를 합치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내가 물품을 공급을 해줄 건지 그리고 대금 지급은 언제 받을 건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물품 구매를 한 사람이 물품을 받게 되죠. 그럴 경우에 클레임 사항이 발생을 했다. 내가 주문한 거는 노란색 분필인데 빨간색 분필이 왔다. 이런 경우에는 물품을 판매한 사람한테 어떻게 클레임을 처리를 하고 어떠한 권리 그리고 어떠한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인코텀즈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세 글자 그 조건들이 11가지가 나와 있어요. 네, 각각이 물품의 판매자하고 구매자가 어디까지의 물품 인도 의무 혹은 위험 의무 그리고 비용 분담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역 계약 쪽 여기 운송하고 보험 파트는요. 사실은 조금 내용이 좀 많아요. 운송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운송 규칙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 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운송하고 보험 쪽 내용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공부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역 영어, 무역 관련 규칙이라든지 무역 서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순서 고르는 거나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무역 관련 규칙들은 여기 뭐 CISG, 인코텀즈, UCP 이런 내용들이 영어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공부를 하시면 여기 무역 영어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는 그냥 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과연 공부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학습 전략에 대해서 잠깐 보면 우리가 보셨다시피 평균 60점 넘으면 합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100점을 맞으려고 공부를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굳이 국제무역사 1등으로 합격을 했다고 해서 뭐 상금을 주거나 아니면 어떤 명예를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보통 자기 만족인데 우리는 지금 아마 공부하시는 분들의 절대 다수가 합격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혹은 무역 지식을 같이 가져가시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0점에서 한 75점 정도를 선정을 딱 전략을 세워가지고 공부량도 그 정도로 맞춰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해드리는 내용들은 이미 조금 어렵거나 난해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 제외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수업 시간에 같이 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스킵하지 마시고 공부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출제 빈도를 고려한 학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요, 과목별로 몇 문제가 나오는 게 따로 정해져 있고요. 그 과목들 중에서도 세부 과목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어떤 부분들은 좀 덜 출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의해야 될 사항들은 아무래도 출제 빈도가 좀 높은 부분들을 위주로 공부를 해야지만 고득점을 맞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고려해가지고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철저한 기출문제 분석. 기출문제를 풀어보지 않고서 이 시험에 합격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저희가 같이 한번 풀어보실 거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각 챕터마다 마지막에 예상 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예상 문제도 같이 풀어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기출 문제라든지 아니면 예상 문제를 한번 쫙 훑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겠다라는 게 감이 잡히실 겁니다. 모든 이제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처음 시작할 때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모르셔도 돼요. 근데 한번 읽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학습 기간은 3개월 정도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굉장히 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써놓은 거고요. 또 개인별로 혹은 개인의 능력별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후기 같은 거 막 보시면은 한 달 정도에 합격을 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전업수험생인 경우, 이제 공부만 하시는 경우, 아니면은 60점 정도로 합격하신 분들, 우리 평균 60점 이상의 합격인데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합격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내는 게 한 3시간, 2시간, 3시간 정도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너무 이제 마음 졸이게 합격하지 않게 한 65점, 70점 이렇게 평균 맞게 합격을 하게 되려면 아무래도 3개월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단기간에 공부를 하게 되면요, 해당 내용을 좀 깊이 있게 보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이 내용을 받고 공부를 했고 시험에 합격을 했지만 나중에 실무 나가셔가지고 아무런 내용도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시고 좀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학보다는 전문 교육기관 이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독학으로도 합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독학으로 먼저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관세법, 대무역법, 그리고 다른 조항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읽어보시면요, 너무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추가적인 설명들이 필요해야지만, 추가적인 설명이 있어야지만 해당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제 설명만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혼자 공부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학습 기간이요, 7, 8개월 확 늘어나요. 그러니까 좀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 기관을 이용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혼자 학습하실 수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혼자 학습하셔도 무방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 요령이에요. 요거는 이제 요 교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기출문제. 요거는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출문제는 빼놓지 않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암기 요령이에요. 자, 우리가 아무리 객관식 시험이라고 하더라도요, 해당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암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조건이 4개가 나온 게 있다라고 한다면 시험 문제 나오기 굉장히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는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X파일 문제가 조금 구성이 돼 있어요. X파일 문제가 뭐냐면, 아마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답이 X예요. 다 틀리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챕터별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챕터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단어 하나 혹은 마무리하는 말들을 좀 꼬아놔요. 그러면 답이 X가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이것 중에서 어떠한 내용이 틀렸는지, 그리고 바르게 고치면은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X파일 문제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키포인트 반복 학습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키포인트로 따로 네모 박스로 빼놔가지고 그거를 한 번 더 공부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딱히 반복되지 않는 내용이다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키포인트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놓치시지 마시고 반드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영단어하고 영어 구문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과목 중에서 무형영어 과목을 조금 염두에 두고서 제가 5번을 써놨습니다. 무형영어 같은 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영어 어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유리한 챕터다, 유리한 과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단어라든지 아니면 영어 구문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만 무형영어 과목을 잘 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문제가
영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문제가 뭐 한글로 나오기도 하지만 여기 보기 1번, 2번, 3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영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는 어느 정도 아셔야 되고, 특히 또 이제 일반적으로 무역 거래에서 사용하는 영어 구문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 사실은 처음 공부하시면은 굉장히 낯설지만 이미 뭐 실무를 하고 계시거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다가오실 수도 있어요. 이미 실무를 하면서 많이 봤던 그런 내용들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6번에 핵심 예상 문제를 수록을 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런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로 출제가 될 거다라는 내용들이 각 챕터별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기존 회차들을 전부 다 촬영을 해 놔서 올라가 있으니까 뭐 그걸 먼저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자, 기출 문제, 암기 요령, 엑스파일, 그 다음에 키포인트, 영단어, 핵심 예상 문제 이런 것들 좀 위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잠깐 이제 우리 그 교재 한번 앞 페이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거기 뭐 무역 계약 쪽 들어가지는 마시고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려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 맨 첫 번째 페이지 뭐 3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3페이지 보시면요, 구성 및 학습 방법 특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번에 기출 문제라든지 뭐 암기 요령 이런 내용들 여기 보신 내용 있죠? 요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나와 있는 주요 국제 무역 규범 원문 및 해설 수록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제가 따로 이제 프린트로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눈에 띄게, 그 다음에 그 실질적으로 영어 원문보다는 국문으로 먼저 학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문으로 학습하시고 나중에 무역 영어 시간에 영문을 거기에 덧입히는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보실게요. 자, 그래서 여기 1번 보시면 본인에게 맞는 과목을 선정해서 8, 90점 선정 전략이라고 써 있는데, 요 8, 90점 같은 경우에는 본인한테 맞는 그런 과목들 있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득점을 하시고 평균적으로는 70점에서 한 75점 정도를 예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5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5페이지. 그래서 수험 정보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2번에 자격 정보가 나와 있죠. 국제무역사라고 해서 폭넓고 깊이 있는 무역 실무 지식을 검증하기 위해서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가 93년부터 시행해온 자격 시험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국내에서 무역 분야에 가장 공신력이 있는 자격증으로 실무 능력 검증뿐만 아니라 무역 인력의 업무 능력 강화 및 정보 제공의 수단으로서 그 가치와 중요성이 날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거기 1번의 기본 정보 보시면은 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거는 이제 기타 여기 가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시험 신청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3번에 시험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 보여드렸던 부분들 이런 내용들 있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또 따로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거기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네,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뭐 그 다음에 차례 부분을 보시면 제 1부에는 무역 계약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무역 결제, 외환 실무, 대무역법, 관세법 이렇게, 그 다음에 전자무역, 무역 영어 이렇게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까지만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국제무역사 과목이 굉장히 다양해요. 여러 분야가 있고, 그리고 특정 하나의 과목만 잘한다고 해서 합격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균 60점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잘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제 수업이랑 같이 이렇게 잘 따라오시게 되면
문제 없이 학습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학습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합격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혹시 뭐 질문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제가 아까 초반에 안내드렸던 그 메일 주소 있죠? 그쪽 부분에다가 메일을 주시게 되면 제가 바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잠깐 쉬었다가 1부에 이제 무역 계약 부분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무역 계약 부분은 저희가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굉장히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리엔테이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